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 9월 둘째 주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첫째, 지금 현재 상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티뮬러스의 협상,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별개로 연방정부의 예산을 써서 1200불 체크를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어제 화요일 공화당 상원이 제안한 스키니 스티뮬러스 빌의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가로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대한 양당 간 협상 상황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정부 실업수당 보조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200불 체크 지급 관련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였죠. 9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2차 스티뮬러스 체크를 연방정부의 예산을 써서 지급할 수도 있겠다. 이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당 간의 협상의 결과와 상관없이 연방정부가 직접 예산을 확정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현재 예산 중에 이 지난번 3월달 케어스 액트에서 할당되었던 예산 들 중에 3천억 불 이상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걸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왜 3천억 불이냐라고 하면 팍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천억 불 이상이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실제 지난번 1차 스티뮬러스 체크의 지급과 관련해서 필요했었던 예산이 3천억 불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예산을 기존의 예산을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화당은 당연히 동의할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또 민주당 역시 국민들을 위해 협조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압박을 같이 동시에 밝혔습니다. 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의 활용이라는 점에서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의회가 승인할 때 사용 목적으로 정했던 그런 것과 비교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명령 중에 실업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연방정부 300불 보조하는 것도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됐었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FEMA라고 하는 어떤 국가 재난청이 재난의 하나의 결과로서 실업이 발생했고 그거에 대해 사용한다라는 그런 취지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1200불 체크와는 좀 다른 상황이었었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되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한다는 그런 의견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 선거를 2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 1200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의회의 승인을 만약에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궁금할 텐데요. 대통령이 입법 과정 없이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두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지 또는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론의 압박을 굉장히 최근 들어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 1200불 지급이라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뒤이어 말씀드리게 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 상황의 어떤 전개 과정과 맞물려서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공화당 상원이 스키니 스티뮬러스 빌을 어제 바로 화요일 제출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공화당은 이제 이 내용을 바로 내일이죠. 목요일에 표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내용은 이전보다 규모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7월 말 공화당 상원에서 제안했던 힐스 액트라고 하는 스티뮬러스 법안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으로 사이즈는 줄었는데요.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치 매컨의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공화당 텍사스 상원 의원인 존 코닌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서 대략 한 70여 페이지 분량의 법안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에 존 코닌 상원 의원이 발의한 Safe to Work Act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내용의 확장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Safe to Work Act의 내용은 Liability Protection에 대한 내용이 주된 그런 사안이었었고요. 결국 이 말은 공화당이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이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5천억 불 정도의 예산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 스키니 스티뮬러스 비일에 할당된 예산이 5천억 불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라고 하면서 상원에서 설사 이게 표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원 표결에서 이를 부결시킬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스키니 스티뮬러스 비일에 포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층 강화된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결국 이 말은 코로나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소송으로부터 사업장, 학교, 병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뭐 학교와 사업체 다 포함된 내용일 텐데요. 원고,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 어떤 데미지를 받은 사람이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입증에 대한 책임, 내 데미지가 코로나로부터 빚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 burden of proof라고 하는데 당연히 원고에게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burden of proof, 결국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수준이 얼마나 높으냐,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입증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세 가지를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사업주가 reasonable effort를 하지 않았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사업주가 이와 같은 에러를 단순히 저지른 게 아니라 중과실, gross negligence 또는 고의적인 어떤 잘못이어야 된다는 거죠. willful misconduct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와 같은 중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잘못을 저질렀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 원고가 겪은 데미지가 직접적인 결과, 즉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접적으로 초래된 결과여야 한다라는 이 세 가지를 다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입증을 한다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책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힐스 액트죠. 지난 7월 말에 공화당 상원에서 제안했던 힐스 액트에도 비슷한 수준의 내용이 있었고요. 이와는 반대로 민주당 하원에서 통과시켰던 5월 달에 통과시켰던 히어로스 액트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입장이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사업장의 어떤 의무, 코로나로부터 잘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 사업장의 의무를 더 강화했었는데요. 오샤라고 합니다.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라고 해서 사업장 안전과 위생에 대한 규정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추가의 어떤 의무를 히어로스 액트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에 이어서 병원과 헬스케어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이 작용을 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스키니 빌에서는 중과실 또는 고의적인 잘못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또 특히 병원이나 이런 헬스케어 퍼실리티에서 직원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퀴먼트 등의 어떤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은 중과실이나 고의적인 잘못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네요. 두 번째, 이 스키니 빌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실업수당 주당 300불 지급하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연말까지이고요. 300불을 추가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궁금한 사항으로서 행정명령으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300불 추가 지급과의 어떤 그 연관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CNN의 분석에 따르면 아마도 현재 지급되고 있는 행정명령상의 300불에 추가로 지급되는 해석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공화당 7월 통과시켰던 힐스 액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에는 200불, 주간 200불을 8월, 9월에 걸쳐서 지급하고, 또 10월부터는 직전 내가 실업수당을 받기 이전에 받던 임금의 70%까지를 매칭해주는 그런 규정이었었죠. 최대 500불까지였었고요. 5월달 민주당 하원이 통과했었던 내용은 600불의 실업수당을 내년도 1월 말까지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스키니 빌에서 세 번째로 포함되는 내용은 2차 PPP입니다. 자영업자 또는 뭐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지난번 케어스 액트에 비해서 훨씬 더 완화되고 또한 간소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격 요건으로서는 300인 이하 사업장, 그리고 증명해야 될 것이 2020년 상반기 동안 작년 대비 35% 이상 사업소득이 감소된 그런 상황에 사업장들이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론의 금액은 200만 불까지이고요. 탕감 및 사용 어떤 요건에 있어서의 제약도 훨씬 더 간소화되었다라고 하고요. 1차에 PPP를 받았어도 일정한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힐스 액트, 공화당 힐스 액트에서는 50% 이상 수입이 감소된 그런 경우에 자격을 갖는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히어로스 액트에서는 당시에는 1차 PPP가 5월 달이었으니까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이 스키니 빌에서 포함되는 내용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대략 1,050억 불, 105 빌리언 달러니까요. 1,050억 불 정도를 할당해서 이 중에 대략 3분의 2 정도는 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이와 같은 학교들에게 직접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지원으로 이제 우체국에 대한 지원이 있네요. 우체국 채무를 탕감하는 지난 케어스 액트에서 우체국에 대한 긴급 지원 성격의 론이 대략 100억 불 정도가 할당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탕감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내용으로도 농업 분야에 대해서 200억 불 정도를 지원하고요. 또 코로나 테스팅이라던가 R&D 등에 470억 불 정도를 할당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중요한 사안으로서 이 스키니 빌에서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 스티뮬러스 체크, 1200불 체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앤 로컬 정부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이센셜 워커들에 대한 지원책, 예컨대 경찰, 소방관, 헬스케어 퍼실리티에서 근무하는 이와 같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학생 론에 대한 어떤 탕감이라던가 이자 지급에 대한 의무 유예와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이빅션 프로텍션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연방 행정명령을 통해서 효력은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방 행정명령이라던가 아니면 주 단위의 입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까지가 스키니 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바로 이 영상이 방송되는 이 시점쯤에는 표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상원에서 표결이 된다고 해서 다 통과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하원의 통과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뒤이어 말씀드리는 이 현재 협상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스키니 빌과는 별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좀 더 큰 규모의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백악관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대표, 협상 대표들은 여전히 이에 대한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것들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기가 바로 어제 화요일부터 열렸고 이게 또 10월 8일까지 잡혀 있으니까요. 이때까지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다시 휴회가 되는데요. 이번에 휴회가 되면 대통령 선거까지 다시 회기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 선거 이전에 추가 부양안 합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던 그런 기대감이 점점 퇴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연방정부 단기 예산에 대한 어떤 협의 과정에 대한 소식이 또 최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오해가 있는 것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협의가 아니고요. 연방정부 예산,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에 대한 협의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방정부의 회계 연도는 캘린더 이어가 아니라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연방정부의 어떤 지출과 관련해서 이 예산 지출 결의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그렇고 또 재무부 장관 또 상하원 이 대표진들이 동의한 사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갑자기 셧다운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양당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연계하지 않고 반드시 이번 주 말까지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협상안이 통과된다라는 말이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통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해석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업수당 행정명령과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300불씩 주 실업수당에 연방정부가 추가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말씀드린 실업수당에 대한 연방정부 행정명령의 내용인데요. 피마가 관할해서 각 주정부가 신청을 하면 피마에서 허가하고 이에 따라 주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피마에서 열심히 작업을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피마의 어프로브를 받은 주들은 뉴저지도 포함이 되었고요. 또 워싱턴 DC까지 포함이 돼서 47개 주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심 가질 만한 내용으로서 주정부에서 또 100불을 추가해 줄 수도 있다라고 원래 행정명령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연방정부 300불에 추가로 주에서 100불을 지급하기로 한 주들은 캔사스, 켄터키, 몬태나, 버먼트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또한 실제 지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단 3주치의 예산은 지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피마에서는 추가 2주치, 결국 토탈 5주치까지는 예산을 할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연방정부 예산은 한 5주 정도 지급하고 나면 바닥이 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5주치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500불이 지급이 되는데 900불, 첫 3주치에 대한 900불이 지난 9월 7일부터 발급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반면 뉴욕 같은 주에서는 아직까지 컴퓨터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상이 오늘 준비된 9월 둘째 주 스티뮬러스 패키지 관련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또 결정된 바라는 면에 있어서는 그만큼 많지 않아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업데이트 드린 내용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